방금 전에 보니까 이제 2차 한미 정상회담이 종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빨리 아마도 끝나네. 이제 그 3시 무렵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1시간 20분 정도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는 거고 아마도 조만간 있으면은 당국자들이 이제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했고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 발표를 좀 하게 될 것 같은데 또 이제 오늘 저녁에 정상 간 만찬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결국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우리 관세 협상 결과가 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대통령께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미묘한 뭐 쟁점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본인도 하셨고 그렇죠. 참모들도 네. 했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달라. 음. 아이 곧 해결될 거야. 이건 뭐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곧 타결될 거니까 한국 내 말 들어. 이거 같은데 대통령께서 방어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유의 깊게 본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핵 잠수함을 만들겠다라는 거를 국방 백서에다가 정책적으로 넣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반대도 안 했고 미국 대통령실에서도 이거에서 언급을 안 하더라고. 용인을 해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는 핵 연료 이거 우리가 재처리 좀, 문제. 네, 그렇죠. 우리가 좀 할 수 있게 네. 좀 해달라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트럼프가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이게 관세 협상만큼 안보 대단히 문제도 유의 깊게 중요하다. 봐요. 예.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 북한은 내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핵을 갖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죠. 뭐 대북 제재 뭐 해봤자 이렇게 효과 없던데 지금 김정은이 원하는 거를 딱 지금 꽂혀가지고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정상 국가로 활동할 수가 있고 네. 그러면은 김정은이 더 요구할 건 뭐겠어요? 평화협정 체결하자, 정전협정 체결하자, 주한미군 철수해라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북한은 핵이 있는데 우리는 핵이 없단 말이에요. 최소한의 우리가 뭐 대통령께서는 우리는 핵 잠수함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맞아요. 그냥 핵 재처리, 핵 연료하는 것만 좀 이렇게 허락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거를 확보해 놓으면은 핵무기 만드는 건 금방 만들잖아요. 이거를 트럼프가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 부분이 대한민국 중요하다. 안보에 상당히 저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사실 이 이야기는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먼저 꺼낸 이야기예요. 핵? 노무현 대통령이 핵 잠수함하고 핵 항모 이야기를 최초로 꺼냈고 제주 해군기지 문제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때 상당히 많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은 이게 이른바 진보 진영 내에서 반대가 맞아요. 그때 심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발된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저는 뭐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이 생존 전략이기도 하고 한편으로서는 우리도 이제 강대국 노릇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핵 항모나 핵 잠수함 타고 저기 태평양 가고 인도양도 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아니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귀에 쏙 들어오는데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회담 모두 발언에서 한반도는 물론 공식적으로 휴전 상태이지만 이 상태도 곧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장소님 말씀하신 평화협정으로 이행 가능성을 오늘 내비친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런 수준이 된다고 한다면은 한반도의 정세가 굉장히 심하게 바뀔 것 같거든요. 근데 평화협정, 정전협정 맺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안보에 괜찮을까? 그런 걱정은 보수주의자로서는 다른 방식으로 있어요. 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우리 이제 전쟁 안 한다? 미군 철수해. 이렇게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안보가 과연 안전할까? 그러한 생각이 좀 많이 아니 걱정이 그렇게 돼요. 접근하지 않아요. 어떻게 접근해? 북한 괴멸론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네. 거지. 그게 헌법적 가치가 없어진다라고 네. 생각하는 게 이제 보수들인 거죠. 네. 지금 북한도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 예. 주한미군 철수는 실제로는 미국이 좀 원하는 것 같고 오히려 축소죠. 네. 축소. 축소. 를 원하는 것 같고 남북한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크게 지금 이슈를 삼아서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다만 이제 보수 세력들은 그렇게 되면 북한이 국가로 인정되는 거고 북한 괴멸론이 없어진다. 아니, 그럼 지금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한반도와 그 외 도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 위반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평론가님 그러면 왜 이 시점에 트럼프가 전 좀 급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갑자기 트럼프를 계속 트럼프가 김정은을 언급을 하니까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구애를 좀 보냈는가 얻고자 하는 게 좀 있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하고 전쟁 끝내고 싶은 거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고 싶은 거죠. 이게 순환이 돼 있어요. 자, 러시아가 지금 북한 도와주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끝났다.
북한 도와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러시아 입장에서. 아. 자기들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네. 그렇잖아요. 그럼 북한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끝나면은 미국이라든가 중국에 손 벌려야 돼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꼬드김으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가 빨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키는데 지렛대로 또 활용하겠다 이런 게 작동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도 호응을 해가지고 뭔가 한반도에 거대한 평화 문결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말씀도 네. 해주셨는데 그런 상황이고 그 관세 협상 얘기는 결과를 나중에 봐야겠지만은 봐야죠. 트럼프 대통령이 재밌는 얘기를 한 게 그 후속 협상을 이끌고 있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콕 집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덜 뛰어난 인재를 원했지만 김정관 장관은 매우 강경하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제가 이번에 대한민국의 역대급 정책실장을 봤습니다. 김용범 실장. 오. 이 관료 출신인데 저렇게 미국에 삐딱하게 이야기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요? 네. 그 협상에 대단한 기술이에요. 이제까지 역대 뭐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그 경제 관료 출신들로서 미국과 협상했던 사람들은 미국에게 기본적인 저자세였어. 근데 이 사람 협상 너무 잘해. 지금 실제로 우리는 협상 타결이 안 될 것 같다고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 이야기 뭐냐면은 미국이 우리한테 좋은 조건을 걸지 않으면 우리 안 받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건 뭐냐면은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국제법이 우선이야, 국내법이 우선이야. 국내법이 우선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정치인들이 외교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국내 정치 잘해서 당선되기 위해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지금 한국 정부의 이 협상 당사자가 미국 정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물가도 보고 있고 중간 선거도 보고 네. 있고 트럼프에 대한 반대 시위도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침대 축구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11월에 뭐 중간 선거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에 우리가 계속 질질 끌면 트럼프가 조급해진다. 조급해진다.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 그 전에. 네. 근데 미중 관계도 중국이 사실 그 태도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시간 끌면 끌수록 가진 건 그러니까, 많아. 네. 약간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관세 협정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어오거나 미중 협상을 해결해 가지고 물가 문제 해결하거나 솔직히 미중 협상이 해결 안 되면 미국의 물가 못 잡잖아요. 그죠? 그렇거나 아니면은 북한하고 손을 잡아 가지고 대 이벤트를 하거나 그래야지 선거에서 이길 거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인 현지인들이나 네. 동포들이 느끼는 물가의 상승 압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진짜 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물가가 높아져가지고 살기가 힘들고 그렇구나. 특히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입하는 우리 업자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정말 거의 수입을 포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비명을 지를 정도로 환율도 많이 올라갔고 관세도 많이 올라가가지고 참 되게 어렵다. 굉장히 그럼 결국에는 현지에 네. 있는 상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지 굉장히 않냐. 작게만 보면은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의 명절이라고 보죠. 할로윈 파티를 우리 아이들이 못 한다는 거예요. 수입품이 네. 중국에서 다 넘어와야 되는데 맞아요. 이 관세 때문에 애들 가면 2개 사줄 걸 하나도 못 사주고 있다는 아니 거예요. 우리나라 진짜. 유학생들이 미국에 공부하러 간 게 아니고 밥하러 갔대. 밥하러. 물가가 높아가지고 전부 다 밖에 나가 사 먹지를 못하고 늘 밥이나 안 먹대 진짜. 아, 진짜.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싼 거 중에 하나가 고기잖아요, 고기. 고기. 맞아요. 네. 고기 가격도 정말 2배, 3배 올라가지고 어. 대단히 고기 먹는 것도 힘들고 어렵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야, 엄청나게 올라 있어가지고 트럼프가 그러한 압력을 상당히 좀 느끼고 좀 해결해야 있는 될 것 같아요. 필요성이 그러니까 있구나. 중국에 어. 아이 우리 진짜 관세 100% 안 할게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은 김정관이라는 사람을 트럼프가 콕 집어서 이렇게 언급을 해주면 그 사람의 위상이라는 게 어쨌든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 대통령실 내부에서 혹은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그런 효과는 좀 없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보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빨리 협상이 진행이 안 돼? 야 저쪽에 꼴통이 한 명 있습니다. 절대 우리 이야기를 꼴통 받아들이고 김정관이가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이야기를 하나도 안 받으면 모든 것을 다 논리적으로 박살내면서 엄청 칭찬인데? 우리 의견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야? 김정관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야.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제 그 회담을 하기 전에 양국에 있는 비서진들하고 이제 악수를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김정관하고 트럼프 악수하는 걸 봤는데 그때도 뭐라고 말을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런 모습 보니까 진짜로 김정관 장관이 제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오. 생각이 좀 들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